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섬유 의복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죠.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휠라홀딩스였습니다. 리오프닝 플러스 자회사 가치라고 적혀 있는데 휠라홀딩스 저도 참 즐겨 입는 브랜드이고 최근에 이 브랜드가 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리오프닝을 한다면 또 어떤 수혜가 있고 자회사는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섬유 의복 업종을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리오프닝이라는 시장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휠라홀딩스를 볼 텐데요. 8월 17일자 메리츠증권, 6월 7일자 하이투자증권, 5월 17일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하면 관련된 키워드로서 백신 접종률 증가, 외부 활동 증가, 자유로운 출입국까지도 내년부터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이판 여행에 대한 예약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최신 들려오는 소식들이고요. 가계 구매력 확대, 그러면 소비 회복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소비 회복이 그리고 구매력에 대한 소비가 해외여행이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제한적이기 때문에 21년도 국내에 그 소비가 집중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상반기에는 보복 소비, 펜트업 수요, 고가 내구재 소비로 인해서 백화점 섹터가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의점, 대형마트, 이어서 화장품과 면세점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이번 주는 그 섹터들 중에 하나인 섬유 의복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에서 그러면 투자 포인트, 투자자로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유럽과 미국의 회복세, 그리고 베트남의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은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을 따져보면서 공장 가동률이 얼마만큼 회복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의 자국 브랜드, 애국 브랜드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차오 트렌드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유럽과 미국의 회복세, 베트남 생산 거점의 가동률 회복, 그리고 중국의 거차오 트렌드, 이 세 가지가 섬유 의복 업종을 바라보는 현 시각의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휠라 홀딩스를 좀 볼 텐데요.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 회사입니다. 홀딩스가 붙었죠. 주요 종속 회사로서 61개의 주요 종속 회사들을 갖고 있고요. 휠라 코리아, 휠라 USA, 아쿠시네트, 매그너스 홀딩스 같은 이러한 굵직한 종속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필라 부분으로 보면 매출은 31%, 국내외 브랜드를 통해서 신발, 언더웨어, 골프, 그리고 스포츠 의류들을 조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쿠시네트 부문인데요. 이 아쿠시네트 부문은 매출 비중이 67%에 달합니다. 무엇으로 67%의 매출을 이끌고 있는가를 봤을 때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익히 아는 브랜드죠. 타이틀리스트, 풋조이, 연구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이 아쿠시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쿠시네트는 휠라 홀딩스가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매그너스 홀딩스가 51%의 아쿠시네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라 홀딩스 1분기부터 실적을 조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분기 9,8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좀 본다면 중국에서의 디자인 수수료가 69%
올랐고요. 국내 휠라 부분의 매출도 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휠라 미국 부분의 사업 매출도 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쿠시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쿠시네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쿠시네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8%로 큰 폭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8.6%까지 올랐다라는 엄청난 소식들까지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땠는가를 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조 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를 했고요. 직전 분기 대비도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7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904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나 성장하는 모습으로 기대치 상회,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매출은 중국과 한국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은 합산수익 298억 원으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자문수수료, 지분법 이익까지도 있는데요. 지분법 이익은 어느 브랜드에서 나고 있는가 리포트 분석 말미에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매출액과 영업이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4%, 그리고 영업이익은 20%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원가율 상승으로 인해서 역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서구권 매출을 본다면 미국은 코로나19 락다운 해제로 인해서 판매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로열티 수치도 좋아지고 있어서 전 지역의 강한 회복으로 고성장 중이다. 유럽은 29%, 아시아권 29%, 미주 222%로 본다면 국내 매출을 제외하고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모두 다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이 아쿠시네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서도 이 레저 활동 중에서도 골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골프 중에서도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의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생산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 아쿠시네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액이 90% 이상, 영업이익은 750% 이상 성장을 한 모습이 아쿠시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세계 3대 골프 회사 중 하나가 아쿠시네트였습니다. 타이틀리스트, 풋조이, 100% 자회사인 매그너스 홀딩스가 아쿠시네트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쿠시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휠라 브랜드, 국내외 신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이 휠라 브랜드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상반기에는 아쿠시네트,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을 통한 리레이팅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 브랜드는 국내 및 미국에서 신발, 의류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글로벌 브랜드 라이센시로부터 로열티까지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분법 이익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지분법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휠라는 중국의 안타스포츠와의 합작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죠. 그리고 이 안타스포츠로부터 매출의 3% 디자인 수수료 수치와 보통주 15%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인식되고 있는데 그 지분법 이익이 바로 이 스포츠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타스포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면화 수입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부터 인해서 올해 3월부터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매출이 급감하고, 그리고 미국의 자국산 애국 브랜드를 쓰자라는 이야기, 워차웃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리닝과
그리고 안타 스포츠에 대한 3월부터의 매출액 증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필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6월 달에 필라가 온라인 브랜드 최근 10개월간 중국 스포츠웨어 브랜드 판매액 8개를 꼽아보니까 필라가 1위로 올라섰던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리닝과 안타라는 자국 브랜드가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닝, 안타, 필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고요.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그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에서 브랜드 효과를 보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휠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를 이끌었던 아쿠시네트를 통한 강력한 캐시카우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리오프닝과 수요 회복을 따라서 골프웨어 중심의 아쿠시네트가 강력했다면 앞으로 리레이팅 되고 중국산 브랜드와 뭔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필라의 다양한 이익 포트폴리오가 있죠. 신발과 의류, 로열티, 디자인, 수수료, 지분법 이익까지도 계산을 해본다면 필라홀딩스는 지금은 일부 조금은 과도한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닥 번역을 지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구간부터 본다면 동그라미를 그어서 저점 구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저점 구간을 관통하는 뭔가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은 현재는 일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이탈을 한 상황 속에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의 특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양의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이 주로 그렇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와 2분기 여전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 되돌림 자리와 중기 되돌림 자리들을 따박따박 추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이 주요했고 골프의 특성상 3분기, 4분기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본다면 지수의 고점과 차트의 고점, 종목의 고점에서 엄청난 하락을 조금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최저점의 추세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 부분은 일부 과하지 않을까. 하반기 리오프닝과 리레이팅 그리고 중국 안타 스포츠와의 합작법인 효과에 따라서 필라코리아는 중국 내 브랜드 가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 미국, 유럽,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도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미래 먹거리,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가시적 모멘텀은 필라코리아 중국 내 브랜드 가치 상승, 그리고 중국 안타 스포츠, 다양한 이익 포트폴리오까지도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1개월간 증권사 목표 주가는 63,000원에서 73,000원 밴드 구간입니다. 어제 전일 종가가 46,600원이었기 때문에 최소 63,000원까지의 이익 목표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과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은 조금 과도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결국엔 필라홀딩스의 이익이 앞으로 둔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주가는 좀 과도했다. 오늘의 리포트 분석과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가져볼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 필라홀딩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